혹시 여러분의 계좌에도 이 녀석이 살고 있나요? 미국 기술주의 심장이자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최고의 ETF, 바로 QQQ 말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남들이 다 사니까 혹은 가장 유명하니까라는 이유로 마치 숨 쉬듯이 관성적으로 이 QQQ를 사모으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이 그 믿음직한 이름값에 취해 있는 사이 우리는 이 QQQ의 진짜 사용법을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사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매일 QQQ를 기계적으로 사모으며 이게 정답이야 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오늘부로 이 무조건적인 믿음에 의도적인 균열을 내고 제 포트폴리오를 냉정하게 재설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었던 QQQ가 무조건적인 정답일까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더 날카로운 무기가 따로 있는 걸까요? 오늘 저는 월가가 굳이 크게 설명해주지 않는 QQQ의 숨겨진 진실 하나를 꺼내보려 합니다. 바로 이 녀석에게 대중들은 잘 모르는, 아니 알면서도 무심코 지나치는 이란성 쌍둥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그 쌍둥이는 형보다 몸집도 가볍고 유지비도 훨씬 쌉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대다수 사람은 오직 형의 이름값에 취해 QQQ만 고집하고 있더군요. 도대체 이 쌍둥이의 정체가 뭐길래, 그리고 왜 운용사는 똑같은 상품을 두 개나 만든 걸까요? 오늘 시금치 파일은 우리가 몰랐던 기술주 투자의 디테일, 그 이면에 숨겨진 0.03%의 차이와 선택의 기준을 추적해보겠습니다. 시계를 거슬러 1999년 3월 광란의 기록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당시 월스트리트는 닷컴 버블이라는 거대한 탐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적자 기업도 주가가 10배씩 폭등하던 시절이었죠. 바로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인베스코는 역사적인 상품 하나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나스닥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100개 기업만을 묶은 ETF, 바로 QQQ의 탄생이었습니다. 이 녀석의 등장은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같은 괴물들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주니 투자자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었죠. 비록 닷컴 버블 붕괴로 마이너스 80%라는 지옥을 맛보기도 했지만 QQQ는 살아남았고 지난 20년간 우상향의 신화를 써내려온 생존자이자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웅도 세월은 이기지 못하는 법일까요? 이 전설적인 형님에게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아쉬움이 생겨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몸값입니다. 현재 주당 가격이 대략 $600, 우리 돈으로 약 90만 원에 육박합니다. 매달 한 주씩 적립식으로 모아가기에는 꽤 부담스러운 덩치가 되어버렸죠. 게다가 더 신경 쓰이는 건 바로 수수료입니다. QQQ의 연 운용 보수는 오랫동안 0.2%였고 최근 0.18%로 낮췄지만 경쟁자인 VGT의 수수료인 0.1%에 비하면 여전히 고비용 구조인 셈입니다. 운용사인 인베스코도 바보가 아닙니다. 똑똑한 투자자들이 수수료 싼 경쟁사로 떠날까봐 위기감을 느꼈죠. 그렇다고 효자 상품인 QQQ의 수수료를 확 깎자니 당장 회사의 수익이 날아갈 게 뻔했습니다.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인베스코는 아주 영리한 전략을 세웁니다. 형님인 QQQ는 남겨두고 동생을 하나 더 만들자. 그렇게 2020년 10월 조용히 투입된 자객이 바로 QQQM입니다. 내용물요? 형인 QQQ와 DNA가 99.9% 일치하는 쌍둥이입니다. 하지만 조건은 훨씬 파격적입니다. 수수료는 0.15%로 낮췄고 한 주당 가격도 형의 40% 선으로 뚝 잘라버려서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아니 시금치 양반, QQQM이 수수료도 싸고 가격도 착하면 QQQ는 이제 버려야 하는 구시대의 유물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QQQ가 나쁜 ETF라서 QQQM이 나온 게 아니라 투자 목적이 다른 ETF입니다. 금융시장의 고객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1분 1초를 다투며 억 단위 자금을 사고 파는 기관 트레이더들이고 다른 하나는 저와 여러분처럼 평생을 보고 모아가는 개인 장기 투자자들이죠. 기관 투자자들에게 0.03%의 수수료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은 유동성, 즉 내가 팔고 싶을 때 1초 만에 팔 수 있는 엄청난 거래량입니다. QQQ는 독보적인 거래 대금과 유동성을 바탕으로 옵션 시장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거래됩니다. 단타를 치거나 급하게 현금화를 해야 할 때 QQQ만큼 완벽한 도구는 없습니다. 반면 2020년에 태어난 동생 QQQM은 형님에 비해 거래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내가 수십억 원어치를 한 번에 팔려고 하면 제값을 못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루에 수십억을 단타 칠 일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월급을 아껴서 10년, 20년 묵혀둘 자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장기 적립식 투자자에게는 유동성보다 비용 효율이 깡패입니다. 수수료 0.03%의 차이, 복리의 마법을 믿으신다면 이 차이가 20년 뒤 최신형 스마트폰 한 대 값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는 차트를 보며 사고 파는 트레이더다. 유동성이 생명이다. 그렇다면 비싸더라도 형님인 QQQ가 정답입니다. 나는 시장을 믿고 10년 이상 모아가는 저축형 투자자다. 그렇다면 굳이 비싼 수수료 낼 필요 없이 동생 QQQM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저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제 계좌의 QQQ 자동 투자를 멈추고 더 실속 있는 쌍둥이 QQQM으로 갈아타는 전략적 환승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종목을 바꾼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QQQ든 QQQM이든 기술주 몰빵은 언제나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거든요. 가장 먼저 변동성이라는 공포입니다. 지난 2022년 하락장을 기억하십니까? 나스닥은 30% 넘게 폭락했습니다. 기술주는 경기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게 추락하는 양날의 검입니다. 여기에 특정 섹터 쏠림도 무시할 수 없죠. 과거에 영원할 것 같던 월드컴이 파산하고 야후의 시가총액이 처참하게 녹아내렸듯이 지금의 영웅인 엔비디아나 테슬라도 언젠가는 그 자리를 내어줄 수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스스로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 살을 채우는 리밸런싱을 하겠지만 그 과도기에는 엄청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여러분의 심리입니다. 수수료 0.03% 아꼈다고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폭락장에서 마이너스 40%가 찍힌 계좌를 보고도 묵묵히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멘탈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제가 이 투자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저는 자본주의의 생존 본능과 역동성을 믿습니다. 패자는 도려내고 승자를 채우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시스템, 그리고 더 나은 삶을 향한 인류의 멈추지 않는 욕망, 저는 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에 제 미래를 거는 겁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그 욕망의 최전선에 있는 한 나스닥은 우상향할 것이라 믿습니다. 단, 칼날 위를 걷는 건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QQQM이라는 날카로운 창 옆에 저만의 거대한 방패 군단을 세워뒀습니다. 특정 종목이나 성장에만 치우친 계좌의 균형을 잡아줄 안전장치들이죠. 어떤 한 가지 투자처에만 내 운명을 맡기지 않기 위해 세워둔 저만의 방어 시스템입니다. 경기 침체와 금리 하락에 베팅하는 미국 장기채, TLT, 계좌를 지키는 든든한 배당 형님, SCHD,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해줄 불멸의 자산, 금과 은, 위기의 순간 가장 강력한 기회가 될 현금성 자산, 미국 단기채, 그리고 매달 따박따박 월세를 꽂아주며 현금 흐름을 만드는 리얼티 인컴까지. 하지만 저는 이 방패들에 큰 돈을 들이지 않습니다. 매일 부담 없는 잔돈으로 아주 조금씩 기계적으로 사모으고 있죠. 제 전략은 단순하지만 냉혹합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 폭락하면 그때 숨겨둔 현금성 자산을 꺼내 여러 번을 나누어 헐값이 된 자산들의 지분을 늘려갑니다. 반대로 시장이 환호하지 않더라도 제가 설정한 목표치에 도달하면 미련 없이 매도의 차익을 실현합니다. 그 순간 저는 주식의 미래가 아닌 오롯이 확보된 현금만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확한 현금은 다시 다음 위기를 기다리는 총알이 되죠. 평시에는 소액으로 참여하고 위기 시에는 현금으로 기회를 잡는 것. 이것이 제가 QQQM이라는 공격형 무기를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진짜 담보입니다. 창만 들고 전쟁터에 나가면 화살 한 방에 죽을 수 있고 방패만 들고 나가면 적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박을 쫓는 도박사가 아닙니다. 확률 높은 쪽에 베팅하고 나에게 맞는 도구를 선택해서 끝까지 살아남는 전략가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빠른 대응이 필요한 트레이더라면 QQQ가 훌륭한 파트너일 것이고, 저처럼 묵묵히 모아가는 적립식 투자자라면 QQQM이 더 알뜰한 동반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사소한 선택 하나가 10년 뒤 계좌의 앞자리를 바꿀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보세요. 내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부디 이 냉혹한 전쟁터에서 끝까지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자본의 이면을 기록하다. 시금치 파일이었습니다.